서울과 전북에 이어 지난주 대전에서도 40대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힘겨워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대전 CBS 김미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선생님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돼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지난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지난 5일 퇴근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가족의 발견으로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7일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접 작성한 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유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생전에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교권 침해 기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본인이 작성해 교사 노조에 제출한 교권 침해 사례 기록인데요. A씨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을 당했을 때 학교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의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1학년 담임 때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A씨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힌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의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요. 고소장에는 껌을 씹지 말라고 말한 교사에게 아이는 지우개를 씹고 있었다고 답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사가 혼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아이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A씨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혼냈다 등 7회에 걸쳐 학대를 했다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혼냈는데 그것이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런 아동학대 혐의. 자, 그래서 고소한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홀로 기나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는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조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A씨 행위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은 경찰서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까지 받은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초등교사 노조 설문에 남긴 말에서는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A씨는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로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그날을 정말 계속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올 들어 학교를 옮긴 A씨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터지며 A씨는 괴로운 기억을 다시 마주보게 됐고 삶에 대한 희망은 꺾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기록에도 있고 유족과 동료 교사분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A씨는 민원 학부모들과 생활권이 같아 동료 교사들에게 괴로움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동료 교사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학부모 이런 민원이나 이제 같이 민원 넣는 학부모랑 생활권이 겹치시다 보니까 동네에서 마주치거나 하셨을 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무혐의 처리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악질 민원이 격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교육청에도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에도 격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유족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 담당원에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 지도 같은 거 하는 그거를 또 하고 있었더니 왜 우리 애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게 거기다 세우는 당장 치워라 이랬대요. 그 선생 당장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을 당장 치워라. 자,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그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이 알려지면서 지금 그쪽으로도 분노가 굉장히 쏠리고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 주말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대전 관평동의 영업장 두 곳에는 주말에도 성남 발길이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학부모들을 원망하는 글을 적은 메모장 위로 달걀 세례의 흔적이 역력했고 바닥은 흘러내린 달걀과 깨진 껍질이 수북했습니다.
또 출입문 한켠에는 의자와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고요. 이 성남 민심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별점 1점 몰아주기는 물론 어디로 도망가든 반드시 추적당해서 학교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등에 원망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업장 중 한 곳의 본사에서 해당 점포에 대해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지금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식의 화풀이 역시 좀 다른 방식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당한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릴 당시 근무했던 학교장을 상대로 해당 교사가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일하던 학교에서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 대한 학교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대전 CBS 김미성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